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를 해요. 지수를 발표하는데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국가청렴도라고도 하는데요. 총 180개국 중에서 참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33위 차요. 33위.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180개국 중에서 33개국은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는 비교 대상이 어디죠? 어디? OECD 국가잖아요. OECD 국가 37개국 중에서 23이면 잘한 게 아니죠. 조금 저조하죠. 저조한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가 계속 4년 동안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2017년도에 54점, 51점에서 작년에 61.3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50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61점이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절대 부패는 벗어난 정도의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자, 최소한 사회적으로 이 신뢰가 바탕이 되는 청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점 이상 20위권 안에는 들어야 된다. 그런데 갈 길이 만만치 않죠. 점수 1, 2점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오늘도 제가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요즘 또 회의 출장비, 회의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많이 부각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전수조사가 좀 할 것 같아요. 잔잔한 그런 부정부패나 비리뿐만 아니고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자, 3월달 LH 사건 터졌잖아요. LH 사건 그죠?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가에서 그럽니다.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가진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제가 또 웅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 웅변 좀 했습니다. 예, 웅변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 보면 처벌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고 혁신 안이라고 내어놓은 것도 보면 거의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야, 이거 용도삼이네, 손방망이네, 제 식구 감사기네 쫙 올려서 막 때리거든요. 때리는데 실제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론에서 때리긴 때리지만. 왜냐? 이걸 처벌하려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에요. 자, 조건이 3개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증거 잡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받는 사람은 몇 명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징계받는 사람 좀 나오겠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해가지고 징계받는 사람 좀 나오는데 형사처벌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3년 동안 한 10,000건의 거래가 있어요. 10,000건. 자, 10,000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자, 세무소 직원들 있잖아요. 매일 세무신고 들어옵니다. 10건 이상씩. 들어오니까 눈치 빠른 세무소 직원들 산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자, 법원 등기소 직원 있잖아요. 법원 등기소 직원. 응? 야, 소유권 이전 신고가 계속 10건 이상 들어옵니다. 눈치 빠른 등기소 직원들은 또 산다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가족 명의로 뭐 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근 시형 농축협에서 LH 직원들의 대출 60% 이루어졌어요. 60%가. 자, 눈치 빠른 농축협 직원들도 다 산다는 거예요. 다 사. 자기 명의로, 가족 명의로. 저 이런 거 어떻게 처벌해요? 처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3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4월 달에 또 가짜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도 금평 로봇 사건 터졌잖아요. 전직, 현직, 국회의원 다 10대가 있어요. 10대가 있는데, 경찰에서 5개월간 이제 조사를 하고 지금 경찰로 이제 송치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를 했어요.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를 했다는 것은 대가성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나마 청탁금지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 넘어갔지. 그렇지 않으면 자, 형법으로 처벌하려면 대가성이가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어야 돼요. 근데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다 무죄라면 풀려났을 거예요. 자, 국회의원 트렁크에서 1억이 나왔는데, 현금 1억이 나왔는데도 그걸 어쩌라고 당당합니다. 그래 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그나마 청탁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8명 중에 뭐 여기 이모 부부장검사, 원래 부장검사인데 강등돼 가지고 지금 부부장검사로 강등이 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명품 시계 외에도 자녀 학원비까지 다 지원받았어요. 받았고 7명이 이제 검찰로 넘어갔고요. 나중에 수사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나올지 기다려 봐야 되고요. 한 사람은 100만을 초과되지 않았어요. 자, 금품 등 수수료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을 하려면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초과돼야 되는데, 이 배모 총경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안 되었거든.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는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에서 직접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관할 법원으로 아마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고, 이건 과태료 받고 아마 끝날 거예요. 나머지 7분은 경찰 조사를 또 기다려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계속 권력형 중심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자, 청렴 승진국, 자, 20위권 안으로 드는 거, 70점 이상 맞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래도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하고 저하고, 자,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이 청렴을 있잖아요. 자꾸 알리고 소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이런 청렴 선진국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감되시는 분들 보통 박수도 쳐주시고 막 댓글 달아주시는데, 우리 학교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